고비즈 코리아 맞춤형 교육, 관세 및 무역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역계약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시간에서는 무역계약의 개념, 그리고 절차와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련된 개념 절차, 그리고 기존의 무역계약과 전자상거래 무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이랑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무역을 무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무역에 관련된 대해서도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무역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국제성을 근본으로 하는 무역은 거래 당사자 간의 언어와 문화, 상관습, 그리고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무역보다 많은 고려사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종이에 의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 전자매체를 이용한 상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또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상품 무역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상거래 무역은 거래 대상이나 거래 주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무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입 기업, 즉 기업 대 기업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수입은 불특정 다수의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통적 무역에 비해서 전자상거래 무역은 비정기적이고 소량, 소액, 다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이 중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통관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무역을 할 때 무조건 수출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 반면에 전자상거래 무역을 할 때는 목록 통관과 같이 정식 수출 통관을 진행하지 않고도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도 소규모 증가의 폭을 보였고요. 건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감소의 폭을 보이고 있지만 금액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련된 단가가 점점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에 관련된 수출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현재는 2023년 기준 미국이 1위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K-팝, K-뷰티와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가장 많은 수출액을 보이고 있는 상품은 화장품입니다. HS 코드 기준 3304라는 HS 코드를 가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의 수출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품목입니다. 그 이외에 K-팝에 관련된 상품으로는 2위에 있는 8523 기록용 매체, 음반이나 영상물이 분류가 되는 HS 코드고요. 그 외에도 플라스틱 제품이나 인쇄물, 앨범, 바이엔더 등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류에 관련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 4단위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에는 9위에 있는 티셔츠에 대한 내용들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류 전체 산업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화장품이나 K-팝 관련된 상품 외에도 의류 제품들도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성립, 이행, 그리고 종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성립에 관련해서 무역계약의 체결 절차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과 그 피청약자의 승낙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무역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면 종속적 계약으로서 무역의 결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의 결제 계약,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역에 관련된 국제 운송 계약, 그리고 물품에 대한 위험을 구보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무역 보험에 관련된 이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역 통관이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론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무역과는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상품을 준비하고 그 수출 물품을 판매할 마켓플레이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를 생성시키고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 배송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부분을 다 확정을 지으면 상품 주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포장과 라벨링 절차를 거쳐서 집하, 픽업 또는 지역 우체국이나 거점지를 통해서 운송이 개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무역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물품에 관련된 품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불 절차나 반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언어, 법률, 제도 등이 상이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송 과정에서 국내에 비해서 국제 운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높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용 위험, 상업 위험, 환 위험, 그리고 비상 위험까지 여러 가지 위험들이 무역 계약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무역 계약의 기초에 관련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